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이번 주 첫 장인 오늘 양시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 K 콘텐츠주들이 연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어떨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1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뭐 좀 부진하긴 한데요. 뭐 큰 특징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뭐 일단 힘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여줬던 내용이었던 거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뭐 옵션 만기일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선물 옵션 시장하고 현물 시장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되었었는데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나니까 사실 더 이상의 매력은 없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제 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한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지수는 계속 하락세가 이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또 연임 문제도 계속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5%가 넘어간다라고 하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물가 목표제, 그거 2% 이미 훌쩍 넘어간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시장 지수를 더 이상 올라가게 만들기는 조금 힘든 내용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힘을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뭐 현금을 들고 있던 것을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신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지금 지난주에 추가 매수 하셨던 분들은 조금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할 것 같고요. 올라가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사고 났더니 내려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고, 결국 지금은 밑에서 횡보할 것인가 또는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 우리가 볼 내용들은 사실은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는 내 종목이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컨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오징어 게임 이후로 마이네임이라고 하는 또 드라마가 나오면서 이제는 또 시장의 분위기를 좀 활성화시켜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텐츠 대형주라고 할 만한 기업, CJ ENM이라든지 또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의 강한 흐름 나오기보다는 역시나 산타클로스라든지 우리가 별로 눈에 여겨보지 않았던 에이스토리라든지 별로 관심 없었던 그냥 품절주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주들이 지금 급등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형주 또는 어떤 주도주가 나왔다라는 느낌보다는 시장이 별로 할 게 없다 보니까 할 거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고 노는 거 어때? 라고 하는 정도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지금 대선 주자들 계속 움직임이 활발하잖아요. 지지율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뭔가 할 거 없을 때 지지율 뉴스 한 번만 딱 나와주면 그냥 바로 주가가 급등락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요즘은 세력들이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뺏기엔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 하나 딱 던져가지고 주가 움직이면서 자자자 이렇게 한번 사봐봐 하면서 약간 또 물량을 던져버리고 또 떨어지면서 많이 물려있고 괴로워하고 또 잊을만 하면 다시 또 지지율 뉴스 괜히 한번 툭 던져내면서 다시 또 주가 급등시키고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장이 좀 지루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급등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한 번에 빡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 내 손실을 만회시킬 수 있는 거 단 한 방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좀 늘려나가는 것 같고요. 그 조바심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주식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주식 확인할 게 아니라 내 종목이 정말 괜찮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은 당분간 제 생각에는 한 연말까지 12월 정도까지는 안 보는 것도 하나의 정답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반드시 기회입니다. 그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회사가 안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걱정을 하거든요. 여러분,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출근 잘 하고 있고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회사 운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기업,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떨어진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께 기회가 될 수밖에 없으니 결국은 떨어지는 것을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타이밍을, 우리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모습으로 타이밍을 좀 잡고 기다리는 것은 어떨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뭐 약간 양봉 올라오고 약간 음봉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슬플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 지금은 좀 멀리 본다면 다 괜찮은 부분인데 당장 눈앞을 본다면은 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기 성향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장기 성향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당장 한탕주의로 주식을 한 건지 아니면 자산을 굴리고 재테크를 해서 내 자본을 점점 증가시키고 싶은 투자자의 모습으로 들어온 건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가 지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롯데제과입니다. 네, 롯데제과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6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네, 16만 3천 원에 25%. 이 종목은 언제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좀 한 2년 좀 넘은 것 2년. 같은데요. 네. 예, 중간에 계속 못하게 타다 보니까 25%까지 되겠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셨는데 지금 물타기를 해서 지금 가격대를 낮췄는데도, 그죠, 멘토님? 어떤 전략이 여기서 더 필요할까요? 뭐 기다리는 게 답이죠. 이런 건 이제 시간이 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롯데제과라고 하는 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향후 뭐 한 10년간은 끄떡없는 회사이지 않을까. 뭐 진짜 큰 위기라든지 우리나라에 뭐 엄청나게 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롯데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무너질 것인가. 우리 흔히 말하는 10대 대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롯데라는 타이틀이 무너질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터졌다, 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분석을 해봤을 때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영업이익이 늘어난 회사거든요. 그 말은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간다는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얘는 영업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즉 돈 많이 벌 기업이고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뭐 우리 화상 채팅 관련주 또는 이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뭐 탈탄소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는 주식에 모여 있는 자금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동네 축구와 같은 모습인 거죠. 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과 관련주라든지 식음료 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식음료 파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물가 상승률 진짜 심상치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가 상승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뭐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삼겹살 가격도 여기 거의 뭐 금겹살이라고 하죠. 정말로 삼겹살 가격부터 해서 뭐 밀, 보리 할 것 없이 전부 다 급등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과 관련주라든지 음식료 파트 업종들은요, 결국 경기가 조금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다 같이 온다라는 건데,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종목들은요, 지수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롯데제과와 같은 이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2년 전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3년 전에 투자하셨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던 상황인 거지, 이제 와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을 지금 내가 선택을 처음에 타이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16만 3천 원의 비중이 20%지만은 당장 이게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잡아주고 11만 원대, 12만 원대 자리를 잡아준다면 저는 비중을 한 50%대까지 늘려버리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2년 동안 기다린 것은 나의 선택의 실수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롯데제과가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얘는 시청자님께서 비싸게 산 거고 이상한 타이밍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방송에서 가격 정해졌는데 탔는데 올라가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시청자님이 잘못 판단하셨고 그때는 이걸 잡았으면 안 되는 시기였는데 잡은 거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다 잘 생각해 본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본다면은 지금은 사기에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린 것은 내 실수에 대한 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시고 이제부터 기다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다림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만 원 이하에서는 비중으로 50% 이상까지 늘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고요. 12만 원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려온 다음에 자리를 지난번처럼 좀 잡아주는 형태가 나와줄 거예요. 예.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나 올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쯤 돼서는 이건 이제 자리 잡을 것 같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거나 시청자님께서 판단이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그때 추가 매수 진행하셔가지고 기다리신다면 이거 18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올 기업입니다. 근데 올해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럼 올해까지 오기는. 네, 오래 걸릴 겁니다. 아 예. 네, 시간을 좀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포스코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제가 36만 9천 원에 매수를 했고요. 비중은 한 70% 정도 됩니다. 네, 36만 9천 원에 70%. 예. 예, 언제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그 포스코를 그전부터 조금씩 하다가 제가 그 하는 일도 포스코 이 철강 쪽의 업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3월달, 4월달에 포스코 전망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죠. 아마 지금 이제 철강 가격도 철강 인상 가격도 조금 예상이 되고 이래서 괜찮겠다 이랬는데 뭐 41만 원 찍고 떨어질 때 맞아요. 뭐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고 하니까 뭐 지금쯤 매수하면 좀 좋겠다 막 이래가지고 저희들 또 그때 또 이제 조금 매수를 했다가 네. 또 안 돼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또 그 금액 오면 또 매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올 한 해 내내 이제 포스코에 관심을 굉장히 이제 쏟으신 거고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업황을 좋게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주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만 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경제학과 교수들은 주식을 잘할까? 회계학과 교수들은 주식을 잘할까? 예. 또는 예를 들어서 제철 우리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그런 뭐 그쪽에 포항 공대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데 있어서 뭐 철강학과라든지 뭐 그런 철강 관련 학과가 있는 사람들도 주식을 철강 관련 주식 잘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업계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게 이게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갔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뭐 수요도 분명히 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걸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런 걸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영어로 하면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연준과 전 세계 각국 은행에서 뭘 하고 있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인 건데 이게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철강이 지금 비싸진 게 뭐 자기만 비싸진 것도 있겠지만은 코로나 이후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시청자님? 예. 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철강 거래를 할 때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달러 가격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철강 1kg 사는데 한 장, 달러 1달러면 됐는데 이젠 야 1달러 가지고 안 되겠다, 2달러 내놔라, 3달러 내놔라 이런 식으로 점점 달러를 많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물가 상승과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거예요. 물론 다른 뭐 공급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은 통화 정책 때문에 생긴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잡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돈의 가치를 올려줄 테니 물건 사재기 하지 마라, 철강 사재기 하지 마라, 먹을 거 사재기 하지 마라 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인 거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 뭐 이주열 총재님도 그러시죠. 금리 인상 이거 한 번만에 끝날 일은 아니고 여러 차례에서 정상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돈 이제 더 이상 푸는 거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철강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앞으로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가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막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얘가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철강 가격이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잡아낸다고 하는 이 시점 고점인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강 업종이라든지 업황에 대해서는 뭐 물론 저보다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선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우리가 뭐 집에서 공부하거나 우리가 탁상 공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알지 못해요. 일선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화폐적인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경제적인 내용들까지 가미한다면은 포스코라는 이 기업 자체가 여기서 더 갈 수 있는가, 주가가 더 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가기 힘든 상황이 놓인 거라고 저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근데 저 포스코가 지금 현재 네. 올해 뭐 맞습니다. 영업이익 좋고요. 저거 좋다고 전망되고 있고, 죠. 예, 최고의 맞아요. 재고 거래량 나오고, 예, 이익이 나오고, 매출 나오고. 자기네들 네. 안전에서 다 정리하고 지금 맞아요. 가볍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죠? 네. 네,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만 알려드린다면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가려면 시청자님이 모르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거 말고 지금 모르는 시청자님만 알고 있는 포스코의 비밀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좋아야지 지금보다 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죠. 지금보다 더 좋은 내용을 포스코에서 알려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년 실적이 더 좋다든지 나와야 되는데 내년 실적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죠? 시청자님도 알기가 힘드실걸요. 일선에 계시지만. 그냥 단순히 좋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이랑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중국 홍다 그룹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부도가 난다는 위기가 온다든지 미국이 부도 위기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 때문에 전 세계 무역이 갑자기 중지가 돼버리고 교육량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 실적은 지금이 최고가 되고 내년은 잘못하면 안 좋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 때문에 15만 원에 있던 주가가 40만 원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여기서 더 갈 것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부채가 막 터지지 않고 금리도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인플레이션 아무 문제가 없고 실적이 무조건 더 나온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우리가 내용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50만 원도 갈 수 있고 60만 원도 갈 수 있는데 주식이라는 것과 경제 상황이 지금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당장 여기서 더 갈 가능성보다는 위쪽에서 횡보하거나 머물다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좋을 거야. 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나는 앞으로 떼부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리스크라든지 그런 위기 그런 것들 생각 한번 해봐야 되고 지금 그러면 그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가격인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불구하고 가져가고 싶고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보유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투자는 결국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라면 이거 지금 살 생각이 전혀 없고 들고 있더라도 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습니다. 제 돈이었다면 저는 이거 절대 안 삽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것도 당장이라도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님이 36만 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잘못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커진 거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뭔가 원하시는 대답은 본전까지 오고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더 사셔도 좋습니다. 이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고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반등 나올 것 같은데 그 반등이 35만 원 이상 올라와 줄 때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손실 좀 나더라도 빠르게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거나 포스코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그때 좋은 가격에 다시 사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럼 35만 원 일부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좀 더 떨어지면 다시 매입을 하든가 해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시스웍이요. 네, 시스웍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140원에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2,140원에 20%. 이 종목은 언제 어떤 이유로 담으셨을까요? 담은 지는 한참 됐고요. 진단 키트주로 해가지고 담은 지는 한참 됐는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장 끝나고 추가 상장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지금 빠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지 혼자서 판단이 안 서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시스웍이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25%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시스워크 같은 경우는 좋은 회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네. 요 회사 같은 경우도 풍문만 좀 많았죠. BBB라든지 뭐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예. 이쪽하고 엮여가지고 뭐 진단키트랑 뭐 신약 만든다, 뭐 어쩐다 저쩐다 내용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업황이 뭐였는가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린룸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냉난방 공조 시스템, 뭐 환기 시스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데 납품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이죠. 그래서 스마트 시설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준다던가 이제 그게 또 우리가 시소하기 한때 또 유행을 했던 게 클린 룸이라고 하는 게 음압 병동이라든가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은 뭔가 무균실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을 좀 이렇게 테마성으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야 나도 한번 날아보자라고 하면서 BBB라던가 자회사라던가 이런 것들 막 섞어가지고 지분 관계 이야기 나오면서 진짜 택도 아닌 소리로 주가를 많이 띄워 올렸던 기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회사가 잘 되고 있는가 봤더니 영업이익이 2018년에 51억이었고요. 2019년에는 7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터지고는 1억으로 뚝 떨어진 영업이익이 올 1분기부터 해서는 15억, 28억씩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가요? 내려가는 게 당연한가요? 예,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기업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떨어진 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잡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런 기업을 샀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싸게 더 살 수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닌 기업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싸게 더 사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나는 기업이 쓸데없는 이야기로 주가가 올라갔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쓸데없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다시 떨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0원이라든지 1000원 이하까지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당연한 이야기이고 대단히 당연한 종목입니다. 시간상의 문제로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2000원대 들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 회사를 믿고 정말 좀 장기로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멀리 아니야 이 회사는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보시던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손절하고 빨리 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하한가 수준의 뭔가 흐름이 나왔는데 전환사채라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을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가 돈을 빌렸는데 이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돈을 원금 플러스 이자로 줄까 주식으로 줄까 했더니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샀던 사람들이 주식으로 내놔 했는데 그 사람들이 800원대 들어왔어요. 예. 그럼 주가가 2,000원대 있으니까 그 사람들 800원대 들어왔으니까 이득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요 주식을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우리는 2,000원에 샀는데 800원에 누가 사서 들어온다고?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분위기 자체가.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갑갑한 거는 안 샀으면 이런 상담을 안 했어도 됐고 시청자님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갑갑이 하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런 거 사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갑갑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단기 급락 나오면 단기 반등이 좀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기 반등 때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휘둘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뭐 물론 전략을 어떻게 짤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매일매일 잠도 못 주무시고 주말마다 생각하시고 아침마다 확인하고 뭐 밤마다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얘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통을 느끼셔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손실을 좀 받아낸다고 생각하고 나온다면은 좀 간단해지잖아요, 문제가. 그죠? 손실이 아프지만 그럼 단기 반등이 대충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보통 이게 한 1,600원이나 2,000원 선 안 되게 1,800원 선 정도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1,800원 선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안 나오고 그냥 바로 내일부터 점한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악재가 나오면. 그러면 그런 악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반등 포인트 생각해야 되고 추가매수 생각해야 되고 하는 건데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지금 그래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매일매일 저랑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또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한 게 그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있을까? 이미 잘못된 기업이었고 애초에 저랑 빨리 전화했다면 저는 진작에 손절시켰을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와준다면 빠르게 가격 상관없이 그냥 정리하는 게 좋고 가능하시다면 저는 오늘 정리하셔도 뭐 깔끔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기는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세미나 일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언제 열릴까요, 멘토님? 오늘 8시입니다. 예. 네, 항상 방송하면 뭐 화끈하게 바로 당일 네. 시기로 강연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쵸. 일단 지금 이 상담도 그렇습니다. 방금 상담도 진작에 이런 걸 안 사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누누이 많이 들어요. 왜 일을 다 이렇게 벌려놓고 항상 상담을 하고 힘들어하는 걸까? 저는 이 주식 상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좀 컨텐츠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좀 지원을 줘가지고 한 5,000조 정도 이렇게 우리한테 자금을 줘가지고 무엇이든 올려드립니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거 힘드시죠? 제가 주가 오늘 지금 상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좀 해결해 드리고 싶긴 한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일을 안 저지르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저지른 다음엔 해결하는 게 문제겠지만 그 전에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참석을 하셔서 참 어려운 주식시장 어떻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러한 또 비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강승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AP시스템 27,800원에 20% 추세가 꺾였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멘토님 팬이에요 라고 하셨거든요. 팬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좀 꺾인 것 같다가도 최근 들어서 좀 고기를 또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AP 시스템은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작년 3, 4월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요. 뭐 그 누구도 좋다고는 이야기 안 하고 AP 시스템 내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산업 무조건 돈 번다라고 했던 기업 중에 하나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의 50% 이상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수익권에 어디든지 뭐 10%든 5%든 챙길 수 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서 또 27,000에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당하는 방법이 많은데 왜 맨날 이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충분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되는데 AP 시스템 말고도 다른 기업 정말 많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 살 수 있었을 거고 굳이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안 샀어도 됐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일은 또 벌어졌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벌어졌습니다. 이 AP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아직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뭐 물론 주가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2만 원 초반대에서 24,000원 이하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은 기업인데 그걸 27,000원 살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줘도 안 삽니다. AP 시스템 27,000원이면요. 근데 24,000원이면요. 찾아서 살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정말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부터는 분할 매수로 잡아가야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아직까지는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에 아직까지는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신규 매수야 지금 사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에서의 추가 매수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21,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가지고 1년 정도 멀리 보고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보시죠. 이번에는 김 실장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M 75,000원에 20% 재료가 소멸돼서 빠지는 건가요? 손절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SM은 이제 CJ ENM 이 단독으로 인수 협상 보도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긴 했는데 오늘 진짜 실제로 한 5%가량 빠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요.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주식이라는 게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유를 딴 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게 주식의 기본 원리이자 정석이고 불문율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 분께서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제 이야기 반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고치겠지만 이거는 워렌 버핏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많이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이 올라온 종목을 잡았으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았던 그러니까 질 확률이 높은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가위밖에 못 내는데 상대는 주먹까지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질싸움에 들어가신 거고 여기서는 내가 안 들어가는 게 최우선이었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진 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맞는 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1,000원, 71,000원이나 7만 원 정도까지 여유가 있다면요. 71,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빠지게 되면 덜 아프게 71,000원에 손절하시는 게 최고 좋은 단기적인 방법이고요.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요. 손절 못하면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71,000원 반드시 손절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반등 나와준다면은 본전 또는 8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나오는 게 좋다. 이 종목은 오래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이쁜이쥐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6,840원에 10% 유상증자를 받아도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유상증자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 우리 사주 사전 청약에서는 굉장히 또 흥행을 했다고 하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유상증자 받아도 될까요?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받아도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뭐 제가 뭐라고 그 한 분의 인생을 뭐 오라가라 뭐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얘랑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난 평생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마인드가 있고 그 정도의 자금 계획이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사실 삼성중공업이 망할 기업은 아니에요. 뭐 물론 힘든 기업은 맞으나 지금은 망한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그걸 살려내고 있는 과정이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언젠간 일어나요. 예. 언젠간 모르겠습니다.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뭐 10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유상증자를 조금 싼 가격에 잡아가지고 내가 이 회사가 지금 힘들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회사가 이런 거예요. 야 친구야 너 지금 괜찮니 했더니 나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나 좀 많이 힘든 것 같다. 돈 더 주면 안 되겠나? 돈 좀 빌려줘봐. 이런 느낌은 돈 좀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싶은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주어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안 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시청자님의 믿음과 관련돼 있고 저라면 안 줍니다. 저는 이렇게 돈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고요. 쓸데없이 묶이는 과정 이런 거는 별로 우리가 사서 고생할 필요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상증자 안 받고 반등이 한번 나와줄 텐데 그때 바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유상증자 받고 한 5년 동안은 투자하시면서 어디도 상담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묻어놓으면 알아서 될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전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아모레지랑요, 네. 한국콜마 들중에서요. 지금 매도해도 괜찮을까? 꼭 오전지 매토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매수를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아모레쥐랑 한국콜마 둘 다 지금 차트를 보면 워낙 화장품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그죠?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둘 중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모레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모레를 사실 거면 무조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래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아모레쥐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다. 아모레쥐는 왜 자꾸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들이 사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모레쥐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라든지 기관 투자자, 증권사 이런 데 사는 거지 개인들은 그냥 아모레퍼시픽 사면 돼요. 근데 아모레쥐를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왜 저렇게 하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진짜 없애야 돼요. 아모레쥐는 진짜로. 저거는 그래요? 그냥 아모레가 펀드 매니저 이렇게 바꿔버리든지 좀 이상합니다. 빼야 돼요. 저 아모레지는 앞으로 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무도 좀 보지 마세요. 그냥 아모레 퍼시픽하고 콜마를 보시는 건데 지금 둘 다 같은 업종인 건 알고 계시죠? 화장품 관련주. 네, 멘토님 팬입니다. 잘 좀 봐주세요. 예, 뭐 팬이라고 해서 잘 봐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예,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분들께 공평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팬이라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품 관련주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화장품 관련주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화장품이라는 업종은 사도 됩니다. 지금 사도 좋은 기업이고요. 화장품 업종은 코로나에 충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중소형 화장품주들 많이 힘드는데 대형주들은 지금 오히려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콜마랑 아모레퍼시픽 둘 중에 뭘 사냐라고 한다면 저는 둘 다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 한국콜마도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둘 다 화장품이 들어가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사면 되는데 고르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네. 자, 동전이 있으면요. 동전 앞면에다가 아모레 적어놓고요. 뒷면에다가 한국콜마 적어놓고 던져서 나오는 거 잡으세요. 아시겠죠? 네, 간단하게 설명이 됐나요? 둘 다 좋고 둘 다 사도 좋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돼요.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저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힌트를 이렇게만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왕이면은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름이 들어간 게 좀 참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아요, 멘토님?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내년 상반기를 노리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년 상반기 노리면 내년 상반기에 사면 되지 않나요? 라는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네네. 절대로 그렇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놓고 나중에 올라갈 때 이득을 봐야지 그때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서 내년 상반기를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진흥생명과학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600원 20%요. 네, 28,600원에 20%요. 예. 예,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예. 어떤 이유로 담으셨을까요? 좀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바이오 회사로서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굉장히 또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 종목인데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2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좋은 회사인가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방송에서 쓰기 싫은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래요? 정말로 저는 우리 트래쉬라고 하죠. 영어로는. 안 그래요? 좋은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다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어릴 때 되게 가난했었는데 이제 20살 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생각하는 그 허영심과 빨리 벌고 싶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산의 서면에 있는 어떤 다단계 회사에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뭐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런데 끌려가잖아요. 그런 거 끌려가게 되면은 뭐 기적의 뭐 화장품인 건 마냥 주름 다 없어지고 막 피부가 쫙쫙 펴지고 뭐 그런 거 팔아내고 뭐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건 마냥 그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약 바이오가 그런 꿈과 희망을 많이 이렇게 팔아내고 주가를 띄워올리고 대주주가 팔아내거나 매집된 세력들이 팔아내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회사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과 두 번째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급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회사가 진행되고 있는 뭐 신약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그렇게까지 뭐 먼 미래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릴 이야기의 종목 내용들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CMO를 하네 뭐 하네 이런 풍문으로만 주가를 다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멀리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물리시거나 손실나거나 다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원생명과 한국거래소에서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동의를 하신다면은 여기에 지금 투자 환기 종목이라든가 딱지 종목, 뭐 주의 종목이라든가 관리 종목이라든가 뭔가 뭐 좀 다르셔야 되지 않을까, 투자 주의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위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물론 주가가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한 방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방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잘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꾸준히 성실하게 잘 하다가 어쩌다 보니 한 방이 딱 걸려야 되는 거지, 집에서 내가 맨날 술만 마시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로또 걸린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건 아닌 거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또는 합리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가 큰 돈이 갑자기 딱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걸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요, 요행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은 절대로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아무도 들어가서 안 되는 기업이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반등 나오면 바로 팔아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런 소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을 사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장 반등 나올 때 탈출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시청자님 매수가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로 손절하자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전자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만 8천, 거의 100%예요. 아이고, 17만 8천 원에 거의 100%. 아, 알겠습니다. 올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올 초에 20만 원 간대서 맞아요. 매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원금을 올라올 수 있을까 싶어서. 아,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계속 병원 다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지금 뭐 몸도 편찮으신 것 같고 마음이 안 좋은데. 예. 그래. 죄송합니다, 선생님. 좀 정확한 진단을 부탁드리지. 저 도저히 진짜 너무 차이가 나서 힘들도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말씀 온 것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뭐 LG전자는 시간이 사실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기업은 워낙 좋으니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고 네. 슬프고 안타깝고 뭐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다닐 때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오프라인 강연 다닐 때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네.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착잡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좀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연한 거고 네. 모르면 잃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든 게 그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물렸으면은 비쌀 때 그 잘못 샀으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싶으면서도
인감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는 안 됐다. 내가 진짜 돈이라도 있으면 주가라도 막 끌어올려주고 싶다라는 그렇죠. 건데 저는 이제 인간 상담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주식 상담을 하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플카 이야기 나왔을 때 뭐 갑자기 LG전자 뭐 올라가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소리로 올라왔으면 그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말 그럴듯한 뉴스로 포장이 돼서 주가가 급등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LG전자가 회사가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걸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상한 풍문이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맞는 거고요. LG전자라는 회사가 정말 앞으로 멀리 봤을 때 괜찮은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해 뭐합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 둘 다 너무나 우량한 회사고 너무나 대단한 회사고 앞으로 올라가는 것, 앞으로 뭐 기업이 망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것은요. 누가 봐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인 건데요. 향후 10년 안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본전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10년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당장 눈앞을 보면서 당장 어떻게 될까요?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지금 당장은 매일매일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향후 1년, 2년 정도까지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비중도 10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시청자님께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위안을 좀 삼고 싶으실 테지만 당장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위안을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회사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만 가신다면 좋아요. 그냥 가지고 가도 좋은 기업이라는 게 유일한 희망이다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어쨌든 11만 원 선 이하로 조금 내려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주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중요하지 않아요. 기다리시면은 몇 년이 되었던지 간에 본전은 옵니다. 그게 3년이든 10년이든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다면은 괜찮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손을 좀 써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1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은 다시 15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와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손실 좀 나더라도 절반 이상을 매도하셔야 돼요. 손실은 좀 나지만 절반 이상 매도를 해야 그 다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올 때 14만 원 이상에서 15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더 달라. 그때까지 반드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셨다가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14만 원이 될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은 그때는 뭔가 좀 대책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전화를 다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리아 FT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4,486원에요. 30%요. 예, 4,486원에 30%. 이 종목은 네. 언제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7월 초에요. 7월 초에. 네, 친환경 수혜주라 해가지고. 그랬군요. 네네. 조금 전망이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네네네. 예, 자동차 이건 부품주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전망? 일단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것도 뭐 가격이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한때 이제 주식할 때 상담할 때 정말 화를 많이 냈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 제발 좀 알고 좀 해라. 왜 이렇게 모르고 하시냐. 그럴 때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화를 요즘 안 내고 있는데 화가 정말 요즘에 또 다시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모르고 하시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돈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라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답답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상담을 한다고 한들 소중하지 않는 돈을 내가 왜 상담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괴리감에 빠지는 네. 거죠. 지금 딱 그래요. 이게 소중한 돈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친환경이라고 해서요라고 해서 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뭔가 좀 더 많이 알아보셨을 거고 뭔가 돌다리도 두들겨 봤을 거고 사기 전에 어딘가 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수소문해보고 사실 수 있었을 건데 그 점이 조금 아깝다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기업은 좋은 기업을 안 사셔도 괜찮아요. 좋은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 안 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안 좋은 기업도 괜찮아요. 덜 좋은 기업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좋은 기업이든 덜 좋은 기업이든 일단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요. 무조건 가격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버리면은 그건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코리아 FT 나쁜 기업 아니에요. 정말 진짜로 좋은 기업이에요. 전망도 좋은 기업이고요. 그러나 전망이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그 전망하고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라갔다는 말은 당연히 내려간다는 말이고 밀물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썰물이 있다는 말이고 해가 떴다는 말은 당연히 달이 뜬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의 네네네네.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여름이 있었다는 것은 겨울이 있다는 거고 그럼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당연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샀으니까 당연히 지금 어떤 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락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쁜 가격에 샀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좋습니다. 코리아 FT를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해서 2,500원까지 모아가면은 반드시 수익 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대신에 시청자님은 남들 반드시 수익 볼 때 겨우 본전 찾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샀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이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추가 매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연한 수순이고, 다 알고 있죠. 손바닥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50% 이상으로 늘어날 텐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불안하지 않으실까요? 안 불안하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지금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괜찮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회사를 2,500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시청자님은 60%까지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근데 60%까지 늘어났을 때는 약간 떨어지더라도 손실 금액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 찍혀있는 계좌 수익률 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마인드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늘리시고 나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비중 안 늘려도 본전 탈출 또는 수익권 오니까 그대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면요. 네. 멘토님. 네. 한 가지 제가 문의드리겠는데요. 네. 이걸 언제까지 조금 가지고 가야 될까요? 그거는 수익이 날 때까지라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익 날 때까지. 네,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거짓말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수익이 날 때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해 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콘텐츠입니다. 이 종목별 호재가 풍부한 만큼 관련주들의 이슈는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마이네임의 제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도 함께 경신했고요. 오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4,31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T알파는 디즈니 플러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블랙핑크 더 무비를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현재도 2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 서비스가 재개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싸이월드에 BGM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7,07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 확인해 보시죠. 네, 원자재 가격 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최근에 구리 가격도 톤당 $10,000를 돌파한 가운데 알루미늄 그리고 아연 등의 가격 강세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겨울철 전력난 속에서 이 타이탄 실물 수급이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구리 관련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구산업 5%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창과 풍산까지 5%, 4%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 아연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신고가 62만 4천원을 기록했고요. 현재도 3.7%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1만 2천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ETF가 이슈였는데요. 오늘은 페이스북발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향후 5년간 메타버스 관련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강하게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의 핵심인 리페어 장비를 세계 최초로 제작했다고 밝혔고요. 오늘 장에서 3.5%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1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